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양심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독재의 실상들을 보면 북한조차 온화해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정권보다도 더 잔혹하고 억압적인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들입니다. 스와질란드라는 옛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작은 아프리카 국가 에스와티니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던 18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고국에서 왕이 되라는 부름이었죠. 4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모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 이제 진짜 왕을 맞이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에스와티니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스와티 3세라는 이름으로 즉위한 이 청년 왕에 대해 국민들은 처음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전 왕들보다는 좀 더 자비로운 통치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무스와티는 극도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엄격한 종교 근본주의자였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지만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왕은 자신만의 기독교 근본주의 신념을 강요하면서 온갖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미니스커트부터 시작해서 이혼, 심지어 18세 미만 소녀들의 성관계까지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금지령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만 유지됐지만 당연히 무스와티 자신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왕은 15명의 부인과 36명의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이중잣대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부인들 중 상당수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강제로 결혼을 당했는데 과연 그들의 진심 어린 동의가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려고 무스와티는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벌금이라는 게 고작 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와티니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 약 3,000달러 정도인 반면 무스와티 왕은 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롤스로이스 19대와 BMW 120대를 구매했는데 총 가치가 1,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에스와티니 전체 GDP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민의 59%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고급차 수집에 시민들이 분노하자 무스와티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해버렸죠. 비판을 막기 위해 더욱 억압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의 50만 달짜리 다임러 크라이슬러 마이바흐가 식량 지원이 절실한 에스와티니 주민 3분의 1을 도울 수 있는 돈이라고 불평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계산법 자체가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비판과 불만, 부패 의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스와티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립 언론을 완전히 폐지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했으며 정당들, 특히 자신이 좋은 통치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들을 불법화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2023년 1월 인권 변호사 툴라니 마세코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신원 미상의 총잡이에게 총격을 당했는데 이 총잡이는 당연히 무스와티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학생들이 그의 정권에 항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했는데 국제 엠네스티 추산으로는 최소 80명의 학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젊은 생명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무스와티는 계속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교육 시설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독재자들과 비교해보면 무스와티 왕은
거의 온화해 보일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라는 작은 해안 국가에서는 1999년부터 이스마일 고마르 겔레가 삼촌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철권 통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겔레는 집권 이후 선거를 실시하긴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다헤르 아흐메드 파라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선거 같은 행사를 말이죠. 이는 실제 민주적 선거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쇼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야당이 가짜라고 생각되는 선거를 보이콧한 후 그는 98.58%라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부티 선거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선거를 연상시키는 수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부티의 언론 자유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국가가 180개국 중 17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이 거의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들이 진실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부티를 자유롭지 않음으로 평가하면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지부티의 독재적 성격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트 아프리칸 보고서에 따르면 겔레 정부는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반대파들은 망명을 떠나거나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2023년 겔레의 정당은 지부티 국회 65석 중 5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의석 점유율은 실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작과 억압의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반대 세력들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 선거이기 때문이죠. 겔레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지부티의 억압적인 독재 정권은 정치적으로만 나라에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지부티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 겔레는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부티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96년부터 2024년까지 지부티의 빈곤율은 이미 끔찍한 수치인 41%에서 70%로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는 겔레의 통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지부티가 재정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홍해에 위치한 지부티 항구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주요 연료 보급지이자 화물 운송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개국의 군사기지가 있어서 정부에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내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죠.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을 위해 지부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부티는 에티오피아로부터만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항구 수수료를 벌어들입니다. 외국 군사기지 토지 임대로도 1억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죠. 인구가 11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중산층 국가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수입이 왜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부티는 전체적인 국민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인간 개발 지수에서 착 89개국 중 166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양실조, 열악한 위생시설, 말라리아와 콜레라 같은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국 겔레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는 우리 목록에서 가장 큰 독재자 도둑은 아닙니다. 더 끔찍한 인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2004년 1월 지부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부티는 한 사람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가 통제하는 상업적 도시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도 겔레의 독재적 성격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부티의 가장 큰 억만장자 2명이 대통령과의 불화로 인해 모두 나라를 떠났는데 이로 인해 그는 그들의 자산 중 일부를 압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겔레는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정부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여 권력을 세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의 왕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들과 조카들이 이미 중요한 정부 부처를 담당하고 있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갤레는 더욱 강압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며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일상화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갤레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욱 독재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부패한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